안녕하세요 여러분, 독립영화감독 오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외국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외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던 탑건 매버릭을 살펴보고요. 공포 영화라고 해야 할지 판타지 영화를 해야 할지 애매모호하지만 영화 후반부에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 높, 마지막으로 예술 영화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탑건 1탄은 지금의 톰 크루즈를 만들어 온 첫 번째 관문 같은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탑건 출연 전까지만 해도 톰 크루즈는 특별한 흥행작이 없었습니다. 당시 톰 크루즈 또래의 주연 배우급 남자 배우는 너무나 많았고요. 예를 들어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유명한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만든 1983년작 아웃사이더에서 톰 크루즈는 잠깐 동안 등장하는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아직 교정하기 전에 울퉁불퉁한 덧니를 한 채로요. 그러다가 토니 스코트 감독이 만든 탑건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도 발돋움합니다. 그러니 톰 크루즈에게는 아주 소중한 영화일 것입니다. 톰 크루즈의 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 36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늦게 나온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탑건 매버릭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탑건 1탄 이후 매버릭, 톰 크루즈의 콜사인이죠. 매버릭은 여전히 파일럿으로 활동하면서 마 10의 속도에 도전하는 다크스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하지만 젊은 팀원들은 나이든 매버릭을 잘 모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조종 실력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게 돼요. 그 팀이. 그래서 매버릭과 팀원들이 출동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탄에서 사고로 죽은 동료 구스의 아들 루스터가 또다시 톰 크루즈와 팀원이 된다는 운명 같은 설정이 있습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의 줄거리는 뻔합니다. 영웅이 나타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쿨하게 끝나는 영화. 하지만 탑건 매버릭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 먼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 톰 크루즈가 대역 없이 CG 없이 촬영하시는 거 아시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톰 크루즈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CG 없이 촬영하는 조건으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비행기 장면은 모두 실제로 조종한 장면이라고 해요. 그럼 톰 크루즈만 그랬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모두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힘들다는 중력 저항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몇 명은 비행기 촬영을 할 때마다 계속 토했다고 하고요. 무척 힘든 촬영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탑건 매버릭은 스토리보다도 액션, 다시 말하면 비행기 전투씬이 엄청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영화를 다 본 뒤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데서 보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큰 화면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전투기와 사운드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TV로 보시길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말고 노트북 말고요.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탑건 1편을 본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탑건 1편에 나왔던 당시의 음악을 몇 곡 선곡해서 넣기도 했습니다. 저도 다시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탑건 매버릭의 흥행 성적은 어땠을까요? 탑건 1편의 경우 미국에서 1억 8천만 달러, 그 외 나라에서 1억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흥행 수익을 얻었어요. 영화가 1986년도에 개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한 흥행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은 더 뛰어납니다. 미국에서만 7억 1천만 달러를 벌었고요. 전 세계에서 7억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억 8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9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톰 형이 자주 방문할 만 하지요? 놉은 겟 아웃과 어스로 유명한 공포영화 전문 감독 조던 필의 신작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흥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요. 미국의 나라에서는 4,700만 달러를 버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7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41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겟아웃이 2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어스가 15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한 것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놉이라는 영화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매우 이상하고 특이한 비주얼을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스포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놉은 영화 촬영에 출연하는 말을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는 오제이와 여동생 에머럴드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목장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UFO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실험하거나 그러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UFO가 아니라 UFO처럼 생긴 커다란 괴물이었습니다. 이 괴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인간이나 말을 먹으려고 쫓아옵니다. 여기에 과거 TV쇼에 출연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을 죽인 침팬지 고디와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프. 주프는 스티븐 연이 맡았는데요. 그 고디와 주프의 이야기도 또 다른 플롯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영화는 전체적으로 괴물과 인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비주얼이 정말 좋았습니다. 장엄하다고 해야 할까요? 파란 하늘에 떠있는 괴물. 근데 이 괴물은 처음에는 UFO처럼 생겼다가 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가오리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무슨 연처럼 변합니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괴물이 땅에 있는 인간을 먹으려고 날아오는데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괴물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이 괴물은 땅에 앉지도 않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괴물을 UFO라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살짝 졸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데 괴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까요?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매우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내포한 상징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건 조던 필 감독의 장기이기도 한데요. 전작인 겟아웃이나 어스에서도 그런 상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은 본다라는 행위입니다. 인간들은 보고 싶어하고 동물은 누가 자신을 보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TV쇼에 출연했다가 사람을 죽인 고디 있잖아요. 그 침팬지 고디. 그 고디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말도 비슷합니다. 원래 이 오제이가 말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영화 촬영에서 오제이는 처음에 배우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흥분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배우가 부주의하게 말의 눈을 쳐다보니까 말이 결국 흥분하고 맙니다. 하늘에 떠있는 괴물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괴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괴물은 자신이 쳐다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괴물을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그 밖에도 이게 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관한 영화라든가 또 인종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괴상한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10월에 개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에 개봉했고요. 입소문만으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첫 개봉 주말에 50만 달러로 시작했는데요. 야금야금 확장돼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7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고요. 해외에서는 3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총 1억 달러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0만 명이 봤는데요. 개봉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이 호불호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스포 있습니다. 줄거리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이 영화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블린, 양자경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에블린의 고단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에블린은 세무조사에 시달리는 데다가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방문해서 파티, 챙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딸은 레즈비언인데 레즈비언인 딸이 여자친구를 할아버지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서는 에블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에 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이민자의 삶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촬영한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좀 엉클어져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심히 세무공무원한테 혼나고 있는 그 다음 장면부터 갑자기 영화가 바뀝니다.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더니 지금 캐릭터와 다른 남편이 막 등장해요. 마치 약간 영웅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에블린에게 자신은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 이 남편의 이름이 웨이먼드거든요. 웨이먼드인데 악당을 물리치고 이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도 어리둥절하고 에블린도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멀티버스의 대혼란 영화로 갑자기 싹 바뀝니다. 즉 에블린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순간마다 또 다른 우주가 생긴다는 개념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에블린은 처음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남편인 웨이먼드와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에블린이 웨이먼드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또 다른 우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에블린이 사는 세계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영화는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결과 만들어진 여러 개의 우주의 에블린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마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를 닥터 스트레인지 스타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다른 시공간에 자신이 등장하거나 막 빙의가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살고 있고요. 전혀 다른 관계 맺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없긴 하지만 편집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조각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화적 쾌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완전 편집의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사건과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에블린과 웨이먼드가 돌이 된 설정도 나옵니다. 돌이 된 우주가 있어요. 특이하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이상한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세계에서는 에블린이 핫도그 손을 가진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거든요. 웃기죠? 막 핫도그 손이 막 물렁물렁물렁 거려요. 그 장면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그곳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약간 시니컬한 부분도 있거든요. 정신없기도 하고. 근데 그 달빛을 연주할 때 영화를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올해 뜨거웠던 외국 영화 탑건 매버릭, 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